자, 안녕하세요. 제가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해가지고 댓글로 질문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몰아가지고 영상으로 한 번씩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자, 상가 임대소득과 근로소득이 같이 있으신 분인데요. 개념이 이해가 안 돼서 연말정산에서의 최종 결과에다가 임대소득을 더해가지고 종소세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하고 임대소득을 합쳐서 총소득에서 연말정산 때 했던 인적공제,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를 다시 공제받는 건가요? 네, 이게 이제 계속 똑같은 질문을 많이들 하시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근로소득, 그러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다른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이 있으면 그 직장에서 받은 연봉에다가, 즉 근로소득이죠. 거기에다가 사업소득 혹은 임대소득을 합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리면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이 연말정산이 없어지는 거고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여기에 근로소득을 가지고 종합소득세에서 다시 한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연말정산에서 했다고 종합소득세에서 이런 공제를 받는 게 중복공제가 아니라 연말정산 했던 것들은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서 기장 의무는 간편장부 대상자고 신고 유형은 간편장부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화면에선 기준경비율로 나오던데 왜 그럴까요? 이거는 그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대상자여서 그래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라고 무조건 간편장부로만 신고하라는 게 아니라 신고 방법은 장부로 신고하는 게 있고요. 추계로 신고하는 게 있어서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단순경비율로 신고하시는 경우가 있고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는 대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기준경비율로 적용할 거냐 아니면 간편장부로 적용할 거냐 요거를 지금 선택을 해서 신고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신고 유형이 간편장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제 이 신고서는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게 돼 있겠죠. 그래서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은 간편장부로 하든지 아니면 기준경비율 적용을 해서 신고를 하시든지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간편장부로 신고하시는 경우들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은데 때에 따라서는 기준경비율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그 다음에 영상 잘 봤습니다. 업종 코드가 이렇고 간편장부 대상자 신고 유형 간순경비율로 나와서 사업소득 명세서 누르고 간편장부를 입력하려는 하는데 간편장부 누르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여기 신고 유형이 단순 경비율로 돼 있으면 당연히 간편장부는 화면에 없겠죠. 여기 신고 유형을 간편장부로 바꿔 주셔야 그 다음 화면부터 간편장부 입력하는 신고서들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단순 경비율 수익 금액이 나왔다는 건 단순 경비율로 신고서를 작성하고 계셔서 그래요. 아예 첫 단계에서 여기 단편장부로 바꿔주셔야 원하시는 간편장부 화면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영상 보고 모두체험 납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무기장 가산세 20%를 납부해야 한다고 하는데 모두체험 납부의 경우 장부를 따로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해야 되는 걸까요? 하셨는데 이 무기장 가산세 20%의 납부라는 게 질문하시는 본인이 이렇게 적용이 된다고 보신 건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무기장 가산세 20%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무기장 가산세를 납부하는 건 아니겠죠. 이미 모두체험 납부라고 지금 신고 유형이 이렇게 안내가 됐다 그러면 요거는 지금 단순 경비율 적용이거든요. 근데 단순 경비율 적용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은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 그래서 무기장 가산세를 내는 경우는 별로 없죠. 그래서 무조건은 아니니까요.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근로소득이 있고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있으신데 임대소득이 있다는 거죠. 3년 동안 공실이어서 손실만 있습니다. 모두 채움으로 하니 6만 3천 원이 환급인데 간편장부로 하니 0원이에요. 당장은 환급이 나은데 2월 결손금 등록이 안 되어 고민인데 어떻게 신고해야 하는 게 유리할까요? 요건 약간 좀 이상한데요. 이게 모두 채무를 했다는 건 단순 경비율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다는 건데 단순 경비율을 적용했는데 환급인 구간에서 지금 손실이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럼 간편장부로 했으면은 마이너스 적자가 났을 텐데 모두 채무로 했을 때보다 마이너스가 그러니까 환급이 이런 게 더 크면 컸지 적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요거는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여튼 요거는 자세한 거는 제가 알 수가 없으니까 확인이 필요한 거고 환급이 낫냐 아니면 2월 결손금 등록이 낫냐는 요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갑자기 임대가 잘 돼가지고 이익이 많이 늘어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 2월 결세금 등록이 낫겠죠. 환급 받는 것보다. 근데 이제 그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환급이 더 나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선택의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요거를 선택을 할 때는 지금 이 자료 가지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래 상황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깊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는 홈택스 어디서 확인이 되나요?인데요. 이거는 그 간편장부를 작성하시는 것 같은데 이 인건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원천세 신고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야 그거를 증빙으로 인건비를 뭐 급여가 됐던요. 뭐 이런 인건비를 입력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이 잘 아시겠죠? 원천세 신고를 하셨을 테니까. 그래서 홈택스에서는 원천세 신고 내역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세금계산서 매입자료 불러오기는 어디서 보나요? 하셨는데 이거는 간편장부 작성을 하시는 거라 그러면 홈택스에 보시면 그 여기 계산서 영수증 카드를 안에 보시면 전자 계산서 조회가 있어요. 여기 조회에서 그 뭐 조회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자로 이미 공제 입력되어 있는데 사업소득에서도 추가로 인적공제 등 입력해야 되나요? 중보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그 별도 영상에서 연말정산을 했는데 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나요? 라는 영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영상에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질문도 지금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했는데 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인적공제를 또 입력해도 되냐요? 요 말씀이신데요. 종합소득세는 연말정산에 상관없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하고 두 개를 합해가지고 다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인적공제도 새로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중복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말정산을 했으면 그 연말정산이 없어지는 거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남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뭐 엑셀이나 뭐 다른 프로그램에서 보면 덮어쓰기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간편장부 대상자의 추계신고 시 적용 경비율엔 기준경비율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도 사업소득 신고에서 신고 유형 간편장부로 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선택해야 할까요? 요거는 뭐 본인 상황에 맞춰가지고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이면 간편장부로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기준경비율로 신고를 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하튼 간에 간편장부 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면 어느 한쪽으로 강제적으로 신고를 하라는 이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기준경비율로, 그러니까 원래대로라고 하면 원칙적으로는 장부로 신고를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장부가 안 되는 경우에는 추계로 신고하라고 문을 열어둔 게 기준경비율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던 유리한 쪽으로 하시면 돼요. 부양가족을 추가로 신고하려는데 카드비 추가할 때 본인 거랑 가족 거 다 입력하는 게 맞는가요? 라고 하셨는데 인적공제에서 부양가족을 추가로 해놓고 그 추가된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입력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본인 거랑 가족 거, 이게 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냐면 연말정산을 아마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정산할 때 여기 부양가족을 추가 안 했기 때문에 본인 것만 소득공제에 들어갔겠죠, 신용카드가. 근데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연말정산에서 이미 내 거는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놔두고 추가되는 가족 것만 넣어야 되느냐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개념상 종합소득세는 새로 하신다고 보셔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연말정산 자료를 불러왔다 그러면 이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본인 거는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것만 추가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여기에는 본인 거하고 가족 거, 여기 기본공제 대상자죠. 그리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신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분은 함께 다 입력을 하는 게 맞아요. 보장성 보험 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라고 하셨는데 이 보장성 보험의 보험료 세액 공제를 받는 대상은 근로소득이 있으신 직장인이에요. 여기서 지금 모두 채움 대상자라 그러면 사업소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근로소득이 있으시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제를 받으시면 되고요. 근로소득이 없고 사업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성실사업자 아닌 이상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소득이 없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소득이 있어도 배우자 공제,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그 소득이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을 넘어가면 못 받겠죠. 배우자 공제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소득 금액이라는 건 소득에서 비용을 뺀 나머지 여기 어떤 소득이 됐든지 간에 소득 금액 기준으로 100만 원이 되는 거고 근로소득만 있다 그러면
연 총 급여가 500만 원 뭐 이렇게 설정이 돼 있죠. 그래서 그 기준을 넘어가게 되면 공제를 받을 수 없고요. 그 밑에다 그러면 공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조건 소득이 있다고 못 받는 건 아니고요. 그 기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는 간편정보 프로그램의 오류를 물어보시는 질문들이 많은데, 제가 뭐 컴퓨터나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외한이고요. 그리고 국세청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게 각자 상황마다 다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어려운 그 프로그램 문제들도 있을 테니까 저는 잘 모르고요. 여기 생기는 오류나 이런 것들은 국세청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